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남북 산림협력의 하나로 추진됐던 평화양묘장 조성 사업이 최근 완공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않고 있지만 해빙 무드로 돌아서면 북한의 기후와 유사한 조건에서 본격적인 묘목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날씨에서도 잘 자라는 낙엽송과 밤나무, 굴참나무가 양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 복구를 위해 산림청이 평화 양묘장 조성 사업을 시작하면서 키운 것들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조성 사업을 시작한 평화 양묘장이 최근 완공돼 본격적인 묘목 생산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산림청이 20억 원을 들여 3헥타르 규모로 조성한 양묘장에는 온실 7동과 종자 재배시설, 저온 저장고 등이 들어섰습니다. 최북단 고성에 조성된 이유는 북한과 가깝고 기후도 비슷해 묘목을 옮겨 심기 위한 생산지로는 유리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기후 적응을 위해 1년 전까지 온실 속에서 키운 묘목은 바깥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양묘장 조성 당시 6만여 그루였던 어린 나무들은 현재 24만여 그루로 늘었고 묘목 크기도 옮겨 심기가 가능한 40cm 이상까지 자랐습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우리 대한민국 지역의 산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빨리 복구용 묘목을 생산해서 그 북한 지역의 산림 생태계 안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대북 지원용 종자 채취와 발화, 양묘 등 기후에 적합한 나무 성장과 생산 시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 경색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당초 구상했던 남북 산림 교류와 산림 복원, 기술 협력 등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평화 양묘장은 국내 산불 피해지 복구나 조림 사업 등을 위해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가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에 2만 그루가 복구용으로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 전용 차량 문제가 보도되자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시장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해당 차량을 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마 기능을 갖춘 차량 좌석 교체 비용만 1,480만 원.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과 맞먹는 춘천시장 전용 좌석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자기 돈으로다가 했다 치면은 누가 뭐래요? 춘천 시민의 그 돈을 갖다 낭비한 그 책임은 무겁게 다스려서. 춘천시청 홈페이지 등에도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냐는 질타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수 춘천시장이 정례 브리핑에 앞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장거리 출장용 차를 구입하겠다고 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 안마 좌석 교체 문제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진행을 해왔는데 그게 불법 개조다 이러길래 그럼 난 이용 안 하겠다.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내부에 슬리퍼와 휴지, 껌 등이 놓여 있냐는 질문에는 차를 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도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CCTV 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에서. 그거는 정말 제가 차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일으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해당 차량을 시장 전용 차량이 아닌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말대로라면 시장 전용 차량을 해당 부서가 알아서 구조 변경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과잉 의전, 충성 논란이 또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해당 차량을 타거나 본 적이 없다고 한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사과 아닌 사과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춘천시 관계자가 시장이 허리가 좋지 않아 안마 의자를 설치했다는 등의 도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황당한 해명이라며 이 시장은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불법 개조 논란에 대해서도 아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절대 자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동지방에 LNG가 보급된 지 6년 만에 모든 시군에 도시가스가 보급됐습니다. 하지만 보급률이 낮아서 소비자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요.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말 영동지방에 LNG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보급률은 여전히 높지 않아서 속초 69%를 비롯해 강릉 42%, 동해 34%, 삼척 14%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가구당 300만 원 안팎의 적지 않은 설비비가 들어가고 LPG를 쓰는 아파트는 가격이 LNG와 비슷해서 굳이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적게 하다 보니 영동지방의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도매 요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세제곱미터당 693원으로 소매 가격은 강원도가 1년마다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64원에 더해 세제곱미터당 758원인데 비해 원주는 812원, 춘천은 843원 정도고 영동지방은 원주나 춘천보다 6에서 10% 비싼 899.6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보급률이 높아져야 요금이 인하될 수 있어 시설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도시가스 보급 5개년에 따라 도시가스와 협의하여 2024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58%로 확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각 시군은 올해까지는 시설비의 50%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70%로 지원을 확대해 보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의 보조 비율을 상향해서 그 자부담의 비율을 낮춰서 요금 인하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 태백시도 최근 시의회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내년 말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출근이나 등교를 위해 아침 시간에 버스를 늘리고 낮에 다니는 버스를 줄인 곳이 있습니다. 이 배차 간격이 최대 서너 시간까지 벌어지면서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은 노인들이 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한쪽을 해결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횡성 서원에서 횡성 읍내를 매일 오가던 김창호 할아버지. 7월 15일자로 농어촌 버스가 개편되면서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병원을 매일 가지 못합니다. 진료는 1시 넘어 끝나는데 횡성읍에서 서원면으로 들어가는 버스는 12시부터 4시까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4시간 동안을 그 노천 참 대합실에서 그 기다려야 되고 점심도 못 먹고 빵 한 쪼가리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이런. 낮 시간대 버스 배차 간격이 넓어지면서 이 시간대 이용이 잦은 노인층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 농어촌 버스 정류장에선 김 씨 같은 처지의 노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기다리는 내다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뭐. 그다음엔 차가 없으니까. 횡성구는 출근이나 등교 수요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낮 시간 버스를 줄이고 아침 시간 버스를 늘렸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비수익 노선에 달리는 농어촌 버스 특성상 증차도 어렵습니다. 돈을 다 만족시키기에는 이게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들은 더 추워지면 어떡하나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누군가가 만족하면 다른 한쪽에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풍선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출근길 서울 지하철을 9호선을 흔히 지옥철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이 원주에도 아침마다 학교 가는 길이 전쟁 같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기업 도시에서 출발하는 지옥버스에 이병선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80년대 흔히 콩나물 시루라고 불리던 만원버스, 그 만원버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함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과 함께 좌석은 이미 가득 찼고 서서 갈 때 잡아야 하는 손잡이도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정류장에서는 아예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빽빽하게 찼습니다. 조금만 들어가세요. 그거 다 탔어요. 막 올라탄 승객들은 꽉 막힌 풍경에 한숨부터 새어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노선 시작 지점에서 타는 사람들도 배차 시간보다 일찍 나오는 게 필수입니다. 출발 시간도 불구하고 그냥 다 꽉 차서 통로까지 차서 가거든요. 좀 앉아서 가려고 좀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지만 다음 달 개편되는 버스 시간표에 이 노선은 하루 23번에서 22번으로 오히려 운행이 한 차례 줄었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 운행 간격은 40분에서 1시간으로 벌어졌습니다. 기업 도시에 내년 초까지 2,500세대가 추가로 입주하는 만큼 상황 악화는 불보듯 뻔한 상황. 원주시는 버스가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수회사가 10억 원가량을 투자해야 차량을 들리는 게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추가 투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려다 보니 오히려 퇴근 시간엔 운행 간격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서울 지역하고 남원 지역, 원지역이죠. 이제 원지역이 준공이 되면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운수 사업자들도 이제 수익이 되는 노선은 이제 더 가고자 할 테니까요. 지정면의 인구가 1년 새 10,000명 넘게 늘어 19,000명을 넘어섰지만 대중교통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매일 아침 등굣길 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철원과 양구 등 접경 지역의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철원군의 인구는 지난해 말 46,413명에서 올 6월에는 45,664명으로 749명이 감소한 데 이어 올 11월 기준 45,617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양구군의 인구도 올 6월 23,334명이었지만 지난달 22,921명으로 5개월 만에 413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세는 국방개혁 2.0으로 부대 개편이 진행되면서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차량 등록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축산 차량 등록제는 축산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달아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축장이나 거점 소독시설, 식용란 수집 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축산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내용은 축산 차량 등록 여부와 GPS 단말기 장착 여부, 그리고 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 등입니다. 강원FC 선수들은 다음 시즌에 원주 기업도시에 있는 기능성 스포츠 의류업체인 애플라인드가 생산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강원FC와 주식회사 애플라인드는 2020 시즌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팀과 유소년팀의 후원사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과 용품을 공급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기술력으로 만든 스포츠 브랜드인 애플라인드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경기복과 그리고 방한 용품 등을 제작해 공급하는 등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강릉시가 2019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시민의 25%가 넘는 5만 4천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옥계 산불과 10월 태풍 미탁 등 자연재해 때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 공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동해시가 도내에서 6번째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도시가 됐습니다. 동해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지역 내 초중고교 학생들과 시민 1,4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천여만 원으로 동해문화예술회관 북쪽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제막을 열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원주와 강릉, 춘천에 이어 올해는 횡성과 속초, 동해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고 내년에는 태백시에도 세워질 예정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무기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투쟁위원회는 오는 18일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투쟁 발대식을 갖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정상과 관리동 뒤편 등에서 24시간 상시 체류 투쟁 등 무기한 강경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쟁위는 체류 투쟁과 함께 알파인 경기장 존치 당위성 홍보 활동을 벌이는 등 투쟁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평창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사업체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려견 관리사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64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교육을 진행해 30명을 반려견 관리사로 채용할 계획이고 교육비는 전액 업체가 지원합니다. 평창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사업자가 모두 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평창읍 종부리 일대 17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애견 호텔과 산업 전문대학 그리고 연구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속초 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의 2019년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속초시는 해양수산부가 최근 2019년 해수욕장 평가위원회를 열어 속초 해수욕장 관리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화천군이 2020년 농업시설 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 대상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등 6개 사업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화천군은 내년 1월 23일까지 사업 심의와 보조금 교부 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조 사업 신청은 화천군 군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12대 강원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투표 반영 비율에 관한 교원 투표가 시작되자 학생과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교수회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정하는 전체 교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 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특정 집단의 투표 비율이 과반 이상 반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총학생 등 해외 등과 연계해 구성원 합의에 의한 투표 비율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이 2020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일반형과 복지 일자리형으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반형은 20명을 선발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양구 읍사무소와 남면 등 4개 면사무소, 장애인 단체 등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복지 일자리형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루 5시간 이내, 월 56시간 이내를 근무하는 형태로 각 읍면 사무소에 근무하며 모두 3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인제군은 내년 1월 18일부터 열리는 제20회 인제빙어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서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인제군 남면 부평리 빙어호 일대에서 열리는 인제빙어축제는 20회라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3대가 함께하는 가족형 겨울축제에 박인환 시인의 콘텐츠를 접목하는 등 25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먹거리촌을 실내에 설치하고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0 화천 산천어 축제 첫 인터넷 입장권 예매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재단법인 나라는 오는 16일 오후 2시를 기해 인터넷 티켓 판매 전문 회사인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약 낚시터 예약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